주식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상승 반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2015선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면서 지금 장중 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강박권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큰 변화 없이 534선의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외국인 투자가들 계속적으로 매수를 유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49억 원가량의 순매수세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그 구간이고, 종목으로 본다면 오늘 SK하이닉스, NC소프트, KTNG, KT 이런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장 초반에 많이 몰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는 네이버와 SK하이닉스 그리고 SK텔레콤의 시세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변화사항들 좀 점검해 볼까요? 허 의원님, 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텔레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김경원 연구원님 말대로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 네이버가 되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빅데이터 선도 업체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컴즈 하고 있는 일이랑도 연결되고요. SK플래닛 대주주이기 때문에 아마 좀 최근에 뭐 실업인가요? 그쪽 뭐 결제 시스템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줄 것 같고, 텔레콤은 좀 긍정적으로 또 배당도 많이 주고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학주 점검을 안 했는데요. 금호석이랑 롯데케미칼 뭐 이런 쪽들 오늘 양호하게 들어오고요. 유가가 104달러 수준에서 주춤하긴 합니다만, 워낙에 이제 PBR 매력이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뭐 S-오일 이런 쪽들로는 약하게 좀 들어옵니다. S-오일은 대한항공에서 지분을 팔려고 지금 내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어떻게 될지가 좀 변수이긴 한데, 워낙에 이제 밸류 자체는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200 그 전기 변경 관련해서 금호석유 관련해서는 타이어줄도 잠깐 보겠습니다. 넥센 타이어랑 금호 타이어 뭐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또 코스피 200 지수 변경 관련해서 편입될 예정인 한국콜마와 한전 KPS는 한 2%씩 오늘 올라서 나오고 있고요. GS건설은 빠진다고는 하는데 0.6% 정도 오늘 또 같이 플러스 나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카지노 관련해서 JB 어뮤즈먼트 말씀해 주셨었는데, 롯데관광개발도 이제 그 관광 호텔이라든지 카지노업 진출했던 상황, 공시했던 상황이고 한데요. 뭐 그런 기대감에다가 중국인 관광객 유입까지 섞어지게 되면서 오늘 또 같이 좋습니다. 이틀 연속 거의 상한가였다가 오늘 또 7% 급등 출발했는데 좀 흔들림은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기세가 상당히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콜마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화장품 쪽도 좀 보도록 하죠. 지금 한국콜마뿐만 아니라 코스맥스 BTI가 지금 4% 이상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코리아나도 상당히 좋네요. 지금 4% 넘게 오릅니다. 한국 화장품도 2%대, LG 생활건강도 지금 1% 이상의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자, 김경원 연구원님. 네, 우선은 코스맥스 이 지주회사인 이제 코스맥스 BTI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자본을 좀 늘려야 되는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관점이라면 좀 굉장히 좀 괜찮은 기업이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보면 뭐 일부의 이제 그 유상증자 계획이 일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부 유의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자,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코스맥스의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코스맥스 BTI가 얼마나 좀 상승할 폭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향후에 초점을 맞추고 좀 지켜봐야 되는, 굉장히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업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코스맥스 뭐 사업구는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맥스가 뭐 PE 30배 받고 지금 증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분을 가져온다는 것은 나중에 엄청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이 유상증자만 완료되면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해야 되는 회사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뭐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이랜드 쪽에서 뭐 M&A 한다는 이슈로 일부 좀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뭐 1,000원, 1,500원 있던 주가가 2,200원까지 단기적으로 뭐 M&A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좀 갔었고, 이런 부분들이 M&A 뭐 이슈가 전반적으로 좀 누그러뜨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대응, 그리고 실적도 뭐 작년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좀 부진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보수적인 관점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아까 카지노 관련해서 GK를 나중에 GK의 저점만 다진다면 오히려 뭐 홈쇼핑과 같이 뭐 저점 매수에 좀 나서야 되는
되는 좀 업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1분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만 이 나중에 그 사업장 이전하면서 이제 부지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부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에 뭐 중국인 모멘텀까지 감안한다면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저점만 다지는 시그널들이 양매수로 좀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 충분히 투자 포인트로 맞출 수 있는 업체다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랜드 얘기가 나와서 또 보니까 오늘도 또 상한가네요. 이랜드 그룹주 중국의 완다그로부터 투자 유치 그 소식에 지금 데코네티션 그리고 이월드 이런 종목군들 4일 연속 가격 잠포가 좋은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지수는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섹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허 의원님은 어느 쪽을 보십니까? 네, 일단 오늘도 뭐 같은 양상인 것 같은데요. 그 뭐 하이닉스처럼 뭐 또 네이버처럼 좀 원래 좋았던 쪽들도 괜찮은 것 같고요. 단기 낙폭이 컸던 뭐 롯데나 금호석유 같은 쪽들도 반등이 나오고 코스닥에서는 엑토즈소프트 엄청 많이 밀렸던 종목인데요. 한 4% 정도 반등하고 있고 차바이오텍도 오늘 한 4% 정도 어제도 뭐 거래 대금 상위에 올랐을 정도로 인기 종목이었었는데 오늘도 차바이오텍 한 4% 정도 좀 뭐 힘을 내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아까 롯데건강개발도 이게 주가가 거의 한 두세 달 만에 반토막 났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낙폭이 좀 컸던 쪽들로 아직은 조금 들어오는 것 같고요. 지수가 워낙에 이제 2010선 부근에 있고 오늘 또 만기이다 보니까 그런 불확실성들이 단기간에 좀 급락했던 종목군들로 조금 이제 매기가 쏠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경원 연구원님은 오늘 주목하시는 섹터나 종목이 있으신가요? 네, 우선은 오늘 뭐 옵션 만기일이라는 굵직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코스피 증시로는 조금씩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매매가 가능한 섹터들은 이 미국 쪽에서 시황이 괜찮습니다. 지금 미국 쪽의 경제 지표가 뭐 크게 부진한 지표도 안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감안을 한다면 미국 쪽으로 의류를 좀 생산하는 업체들 뭐 OEM 업체들, 뭐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높아져 있지만 충분히 뭐 기관 쪽에서 매수 자금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집중을 한다면 오히려 뭐 코스피 민감주들이 반등을 하더라도 뭐 5에서 10% 정도 반등에 그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좀 나오는 업체들은 굉장히 좀 부진하다 좀 이렇게 보신다면 오히려 좀 관련해서 내수 관련해서 의류 쪽에 미국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큰 업체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할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내수 쪽에서 답을 찾고 계시네요. 자, 지금 현재 지수는 2013선 정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8억 원가량의 순매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도 지금 매도 전환은 지금 11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전체적으로는 좀 관망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포인트 다시 한번 좀 정비를 해보도록 하죠. 자, 허 의원님, 네. 여전히 뭐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거죠? 네, 일단 IT 금융인데요. 금융은 오늘 뭐 증권주 뭐 지금 이쪽 그 NH랑 우투가 이제 30분 단위로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 다시 거래 재개가 되면서 동시 효과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증권주 쪽 아직 모멘텀은 꺾이지 않은 것 같고, 은행주가 어제 좀 많이 올랐다 오늘 조춤한데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어제 월드뱅크에서, 세계은행에서 이제 성장률을 전망을 낮추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 성장률은 또 그대로 유지가 됐었고, 아주 나쁘진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주는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 쪽에서는 오늘 인터넷하고 반도체 종가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김경원 연구원님은 비차익 프로그램 쪽에 이 방향을 좀 보셨는데 오늘 비차익은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코멘트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비차익이 매도하는 규모는 뭐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크지 않고 우선은 1시 이후에 뭐 동시효과 마감장 기준으로 동시효과에 좀 흔드는 물량들이 일부 차익 거래로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차익 물량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비차익이 어느 정도만 받쳐준다면 큰 우려는 없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 주체들을 봐도 어느 정도의 관망세가 일부 유지되고 있는 뭐 선물 프로그램 매수 포함해서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큰 우려는 좀 없을 것이다. 동시효과 상황만 잘 지나간다면 큰 우려는 없을 것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되겠고 지금은 뭐 지수의 향방보다는 수익률을 빨리 쌓아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내수 섹터나 일부 개별주 코스닥 실적 되는 개별주 위주로 투자를 하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가들이 프로그램 매매에 비차익 쪽으로서의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만기 부담은 비차익의 이 매수 강도에 따라서 많이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지금 현재는 260억 원가량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되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가들 파는 그 모습. 다만 지금 현물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수로 전환이 됐네요. 전체적인 관망세 속에서 그래도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장 초반의 흐름입니다. 출발 동향 살펴봤습니다. 탑팀 중계석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